미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과 한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은 큰 맥락에서는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치료를 하면 그 치료에 대한 대가를 병원이나 의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것을 영어로는 fee for service, 서비스에 해당하는 fee로 지급이 된다. 그런 구조죠. 네, 한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체계고, 미국은 대부분이 민영화된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회사들이 국가 지원도 있겠지만 회사들이 주축이 된 의료보험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fee for service,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란 건 변화하지 않는 동일한 거죠. 그러면 서비스를 더 많이 하고 싶어지겠죠. 병원에서는요. 수가가 높은 거를 하고 싶어지겠죠. 잠깐만 생각해 봐도 시간이 지나면 이 의료 시스템은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쪽을 희망하고 있겠다. 그런 흐름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의료비가 증가하는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의 일부는 보험회사나 국가보험공단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그 의료보험 지급료 또한 높아지겠죠.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부담을 어떻게든지 회사나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커버되는 부분을 제약을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이제 그런 압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문제가 조금 덜 생기게 하는 방향을 틀면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예방 서비스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예방 서비스를 증가를 하려다 보니 예방 서비스에 대한 피가 책정이 되어 있나 하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방을 더 하면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장기간을 봤을 때입니다. 그럼 결국은 의료보험 회사나 의료공단의 재정적인 문제가 압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볼 때. 근데 왜 하지 않냐? 예방 서비스를 의사와 병원에서 했는지 그 측정하기 힘들고요. 예방 서비스로 인해서 이 한 환자가 어떠한 문제가 예방이 실제로 되었는지 그 서비스 결과를 측정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서비스 측정 결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예방 서비스를 정말로 병원에서 치과에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자, 예를 들면 크라운을 했어요. 아니면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내주면 보험에서는 이 치과에서는 이 치료를 했구나. 그럼 이제 보험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방을 했을 때는 당장 엑스레이를 찍거나 효과가 나오지를 않죠. 찍을 수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장기간을 두고 봤을 때 AI도 발전하고 어떤 통계 시스템이 발전을 하고 측정 시스템이 발전을 한다면, 그러면 예방에 대한 보험 급여가 생기고 또 증가되고, 그러면 자연히 치료에 쏠리고 있던 그 방향성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예방도 어느 정도 하고
치료도 필요한 거 하고, 이런 식의 분산이 될 수 있으면 한 치과에서의 보험공단 아니면 보험회사 들어오는 그 재원이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그 대신 각 환자들의 시간이 더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환자 치료에 들어가는 그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큰 치료가 점점 줄게 되면 예방에 나가는 비용, 지불되는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교가 안 되게 큰 치료 지불 금액이 줄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재정 압박이 줄게 될 것이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대되는 그 치료의 양이 예방 서비스로 인해서 줄게 되죠. 그럼 환자도 좋고 병원도 좋고 보험도 좋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세금 낭비도 줄게 되고, 그래서 큰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예방하는 비용, 예를 들면 주기적인 체크업이나 클리닝이나 스케일링, 그 다음에 그 의료진과의 만남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예방 교육의 시간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조금 올려주면, 그러면 사실 병원의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방 서비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치과에 가지 않았던 환자들 또한 그 네트워크에 흡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5년,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어떤 치료가 줄고 또 얼마만큼 환자 수가 늘었는데 치료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었고 개선되었고, 또 임플란트 하는 숫자나 아니면 치아를 잃어버리는 숫자나 횟수나 그런 모든 통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료비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요, 최대한 많이 해야 되고, 최대한 그 다른 사이드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최대한 어떻게든지 가져오려고. 그런데 전체 흐름은 가장 많은 치료를 야기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고, 치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큰 흐름이 지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개인 치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큰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고, 그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는 지금의 하던 방식을 최대한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최대한 치료를 덜 받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 또 비용이 증가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훈련과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각 치과마다 개발을 하는 거죠. 경험치가 쌓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환자의 치아 사용, 치아 유지에 관련한 가장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와우.